구독자 덕분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크림빵 아버지 뺑소니 사건이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 태도가 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을 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연아 씨 공판에 오늘 이 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출석했다고 하죠. 과연 그 사람은 거기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일종의 판결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맨 끝에 핵 이빨 얘기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함께 하시죠. 자, 지금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정신과 전문의이시죠. 김석번 원장,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백혜련 변호사, 그리고 중앙경찰학고 염건영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염 교수님은 발음이 어려워요. 염건영. 네. 예?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 그러시죠? 네. 예. 그거 뭐 태어나서 이름 지으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그렇죠. 아마 네. 전 세계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네, 네, 네. 애가 딱 태어나가지고 네. 내 이름은 아빠가 가만히 있어 염씨였나? 아, 이러면서. 예. 근데 자, 먼저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이제 19일 만에 경찰이 잡혔는데 지금 이 사건 용의자가 잡혔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잡혔다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자수인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여기 판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 판넬에 이제 쭉 여기 있는데요. 첫째, 맨 첫 번째 사람 칠 줄 몰랐다. 이 부분부터 해보죠. 소주 네. 하세요? 소주 잘 마십니다. 잘 마시세요? 네. 주량이 어느 정도세요? 한 2병 정도. 2병. 네. 진짜 잘. 어떻게 계세요, 영 교수님? 4병 정도 먹습니다. 야, 엄청나구나. 저는 어떻게 별로 검사 시절에 술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뭐 한 3병? 조금 3병 반. 아니 진짜 저는 잘 술은 잘 못. 근데 아니 저는 4병씩을 못 마셔요. 소주 잘하시네. 아니, 원래 저기 이쪽 계통이 좀 술을 좀 아, 먹어요. 그러시군요. 네, 4병. 저는 이 4병을 마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줄 알고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다음에 얘기가 할 게 없어요. 4병 딱 나왔는데 그 4병 마셨다는 게 사실일까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4병 마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아니 4병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근데 4병 진짜 마셨다고 보세요? 예? 아, 마셔봤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예.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주로 인사사고 난 분들 강의하러 많이 가요. 예. 수강명령 가는 분들 강의하러 가면, 아. 그 절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런 사고를 냈는지 정말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7할 정도 되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네, 거죠? 네. 집에까지도 갔는데 나중에 그 뭐 핏자국이 묻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차가 너무 심하게 부서져 있다던가 현장에 갔더니 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던가 이래서 자수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 자기 기억 못하고 있다 프랭카드 보고? 네. 왜 그러면 차가 일단 뭐 SUV 그러면 자기 차밖에 없으니까 그 지나간 게 그런 게 있는데 3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치여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네, 그냥 가는 뺑 30% 진짜 진정 정도가? 뺑소니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글쎄 몰랐다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에 대해 차의 파손 상황만 봤다 하면 분명히 누군가 크게 다쳤을 것이다. 이거 인지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2병. 저는 이제 2병, 4병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다 집에까지 왔는데 그 전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부딪힌 거는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완전히 블랙아웃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화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저렇게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차선 맞춰가지고 4병 마시고 저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 알코올 분해하는 그 효소 작용이 물론 좀 굉장히 다르겠지만. 강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제 얘기는 저렇게 똑바로 가는데 인지를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이쪽으로 갔다 그렇죠, 저쪽으로 그렇죠. 갔다. 네. 근데 지금 화면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저 화면 지금 아주 차선도 맞춰서 똑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 자기가 기억을 못한다면 저렇게 갈 수가 있는지 전 저게 궁금한 거예요. 예? 의사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없어요? 그 걸어가는 거랑 운전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걷는 거는 바로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차 바퀴를 움직이는 손의 그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면 휘청휘청 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뭔가 부딪혔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예.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블랙아웃 된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음주 만취된 상태라서 겁이 나서 내리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신다. 네, 네. 검사 출신이신데.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음주가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요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경우는 제가 사건 사례 좀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술 많이 먹으면. 안전 블랙아웃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혐의자의 진술이 진짜로 그걸 기억한다는 걸 나타내 준다고 보거든요. 자루나 조형물을 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니까 뭔가를 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자루나 조형물을 친 느낌하고 사람을 친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술 많이 취하면은 그게 뭐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웃기다고 보는 게 제가 알기로는 37m를 붕 떴거든요. 이 크림빵 아버지가. 붕 떴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분명 자루나 이런 거는 길에 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조형물은. 그러니까 이게 블랙아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은 또 뭐냐면 예. 그 도주로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예. 가다가 뒷길로 도망가요. 골목길로. 예, 골목길로 골목길로 빠져나가요. 간다는 이게 지금 거죠. 수사에서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저저 뭘 쳤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얘 새길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까먹은 사람이면 직진을 해갖고 저 정석으로 대로를 갔을 것인데 그 사건이 터진 장소에서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엔 뒷골목으로 도망가거든요. 예. 이걸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인지를 한 뺑소니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아버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어떤 입장을 얘기를 했는지 지금 더 착잡하시겠지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가족한테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한마디 못 해줘요? 그냥 죽을 죄를 졌다. 죽을 죄 진 건 다 알아. 당연히 죽을 죄를 졌죠. 나는 멀쩡한 30대 가장을 죽여버렸으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어차피 자수도 지금 인정을 못할 정도예요. 이건 조작이 아니냐니. 예, 저분이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자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용의자가 지금 제대로 된 얘기,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자수 얘기 한번 해보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맨 처음에 BMW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BMW 그러니까 야, 나 이제 벗어나는구나. 응?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네. 때는. 근데 갑자기 윈스톰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고 뭐 이러면은 사실 이게 그래서 자수 뭐 죽으려고 소주를 갖고 수면제를 갖고 갔든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까지는 자기가 이제 양심의 죄책감들을 많이 느꼈을 텐데 예. 혹시나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자수 시기가 늦춰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사죄하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라는 식의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게 만약에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 가족들 전체에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으로써 죄를 뭐 갚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그가
아들, 남편에 대한 그 죽음이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설득을 해서 자수를 했는데 부인마저도 부인이나 그 자식들 전부 나중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아, 가족 중에 하나 자살하면. 네,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쉽게 자살,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라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요거 지금 이제 차량 셀프 수리한 거, 요거 이제 그것도 부모님 댁에 자기 부모님 댁에 자동차 갖다 놓고 보니까 본네트도 뜯어냈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그게 구부러지거나 혹시 거기에 피라도 뭐 아마 그래서 그걸 뜯어낸 모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회사도 계속 다니고 스스로 부속 사가지고 예 그것도 친구 차 타가지고 천안까지 가서 사고 이게 자수하려는 사람 태도라고 보세요? 전혀 양심 가책 뭐 이런 거? 이게 자살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요. 마침 딱 이런 사례에 맞는 대법원 판례가 사실은 있어요? 자수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 뭐냐면 판례 중에 형법상의 이 자수는 임의적 강경 사유라고 해서 예. 강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유거든요. 근데 이 자수가 강경 사유로 된 이유는 범행을 반성한다, 범행을 뉘우친다는 측면에서 강경 사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게 범행이 이제 밝혀지고 나서 자수를 했어요. 경찰서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때 범행을 인정한 게 아니고 부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행. 들어오기는 경찰에 먼저 들어왔는데 범행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건 자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먼저 왔지만 사실 지금 전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거 내용을 보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보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친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볼 때도 자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이 초동 수사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200m 떨어진데 차량 등록 그 사업소인가 그게 네, 네.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뒤져볼 생각을 안 한다면 예? 그게 무슨 수사예요 그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통상 이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특히 뺑소니 사건은 예. 거의 CCTV나 블랙박스 없으면 멍텅구리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등록 가장 중요한 게 사고 발생 지점에서 CCTV를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입니다. 예. 또는 방범용 CCTV인데 거기 차량 등록 그 앞에 상하수도사부가 크게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 CCTV가 최소한 벽면에 3-4개는 달려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만 확보했어도 BMW 뭐 5 시리즈다 이래가지고 혼란은 없었을 거란 글쎄 얘기죠. 말이에요. 특히 뺑소니 사건은 차종만 특정해도 거의 범인을 다 잡았다 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차종만 특정을 해도. 왜 그러냐면 청주 지역에 윈스톰이라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500대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다 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놓쳐서 네티즌 수사대까지 접근하도록 제보하도록 만든 부분은 조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범인이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뭐 그 안개등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그게 파손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은 현장에 파손된 부스러기나 이 파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걸 감식한다면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근데 왜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요? 사건이 된 지가 며칠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밝히는 부분이 없고 기자분들은 계속 질문하시거든요. 그때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왜 없었냐. 당연히 이걸 고칠 네. 정도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얘기는 있었어요, 하나도 안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경찰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처럼 뺑소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동네 보면 가끔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 찾는다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사본부까지 결성해서 이런 예.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사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걸 보면 예. 나머지 그 1년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뺑소니 사고가 예. 있을 텐데 그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일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검사님이시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형량을 찾아봤는데 이거 지금 발표하면은 국민적인 분노를 살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대법원 되는구나.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뺑소니 도주 치사 사건에 대해서 양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최고 가중된 양형이 4년에서 6년입니다. 지금 예. 4년에서 6년. 4년에서 6년이요. 네. 가중된. 그러니까 물론 그걸 100%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권고적인 효력이기는 하는데 요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준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에 관한 최대한 할 수 있는 형이 6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어쨌든 하지만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 유치원에 이 어린이집에서요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타이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권투 선수인데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뜯은 그래서 핵이빨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런 선수인데 말이에요. 핵이빨 타이슨이 이번엔 어린이집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셨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이빨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 참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친구들을 자꾸 깨물어서 이렇게 물면 너도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딴 애를 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는 의도였다.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더라. 핵이빨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문 자국마다. 그게 장난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위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러니까 그때 2살, 3살 될 때는 외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고 물어뜯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부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외부인 가까이 친절하게 잘 도와줄 원장이 이렇게 깨물었으니 글쎄요, 그 기가 막힌 다음부터는 일이죠. 얘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많이 심하게 반복적으로 심해지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외부로 관심이 자기 내부로 천울해돼서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성격도 이렇게 외향적이 못 되고 바깥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제일 문제가 외부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철회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아이 이빨을 무는 경우, 이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인데 이게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조용히 덮을 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정신적인 좀 수준은 떨어지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물거나 때리거나 집어던지거나 저번 인천 사건 같이 무게중심까지 실어갖고 뺨을 때리는 행위들은 아이한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왜? 선생님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된 걸 교정해주고 끝까지 희생을 하고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다른 아이를 깨문다는 이유,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조차도. 물은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또 물어버리면 이거는 동물적인 학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꼬집는 경우, 예. 그 아이의 유두를 꼬집는다던가 깨문다던가 아니면 자 같은 걸 머리를 콕콕 찍는다던가 이런 행위들이 그동안 많았던 사례들이 되게 많았지만 이게 다 이제 합의를 한다던가 또는 묻혀진다던가 이래서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묻혀서 처벌되고 영업정지 좀 당하고 이렇게 끝날 사건이었는데 인천 사건 때문에 이게 불거져갖고 그렇죠. 빵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봐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이 형사 재판 중인데 더 중하게 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알기로는 벌금
약식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약식 기소가 된 사건에서 그 피의자 쪽에서 한마디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 벌금이 내려가면 내려가지고 올라갈 수는 피의자 쪽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쪽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이 원장이 아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원장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형사적으로 볼 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정식 재판을 더 형을 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통상 해부라고 해서 검찰이나 뭐 법원 쪽에서 이렇게 해부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 원장만 피해자가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네. 네, 피고인이 한 거죠. 피고인이. 나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피의자가 나 억울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재판이 정식 됐다. 재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네. 인지가 되면 검찰이 재수사 같은 거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례는 할 네, 수가 이미 없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는 어린이집을 계속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 심판은 이미 안 받아들여져서 영업정지 청분이 2개월인가 난 걸로 됐는데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그렇죠. 행정처분도 지금 종료가 됐다고 보이죠. 그러면 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린이집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달간 휴원합니다. 이게 끝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영업정지 기간도 벌써 시행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야, 이거 참, 근데 이 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어뜯고 하는 거 보면 이분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보십니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학대 행위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생긴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선생님 밑에서 그 아이들 어린 2살, 3살짜리 애들이 나중에 자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가에서 실제로 심각하게 이런 어린이집 상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지금 어린 2살, 3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참. 근데 제가 이런 동일한 사례도 보면은 이 원장들이 바로 수긍을 하질 않아요. 거의 다 이런 사례가 있어도 다 이의 제기하고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 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수긍 안 하고.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인천 어린이집 사건 아니면은 사실 이게 뉴스에 보도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을 뻔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뭐 이거는 거의 다 끝난 거네 이제 그러면. 지금 그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지금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행정처분이 결정된 것으로는 보이고 그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미 시간이 작년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다. 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형사적으로도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약식 기소가 돼갖고 정식 재판만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강한 처분은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진짜 이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다 보면 뭐 그러면서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정부는. 아니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애를 낳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